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사실 우리의 몸은 이미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은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감에 시달리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몇 가지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당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와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징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징후 1. 걷는 속도.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DNA나 병력, 식단이 아닙니다. 훨씬 단순한 것, 바로 생터모니 걷는 속도 파이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걷는 속도가 느려진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걷는 속도가 근육의 힘, 심혈관 기능, 그리고 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75세의 두 남성, 김현수 씨와 이정호 씨를 상상해 보세요. 현수 씨는 매일 아침 꾸준히 걷습니다. 보행 속도도 일정하고 횡단보도나 계단을 오를 때도 힘들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죠. 반면 정호 씨는 예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금방 지치고 자주 쉬어야 하고 걸을 때 몸의 균형이 자꾸 흔들립니다. 현수 씨의 걸음은 몸이 아직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느려진 속도는 건강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하다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 약화,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신경계의 초기, 이상까지 몸속 깊은 곳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몸 전체의 기초입니다. 그 기반이 약해지면 회복력 역시 함께 떨어지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걸어보고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단순한 하체 운동으로 다리를 강화하세요. 결국 인생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활기차게 걸어가느냐가 당신의 남은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걸음 속도에 주목해 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힌트일지 모릅니다. 징후 2. 손아귀 힘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의 악력, 즉 손을 쥐는 힘이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악력은 전반적인 활력과 근육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손을 단단히 쥘 수 있다는 것은 근육이 튼튼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며 신경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손의 힘이 점점 빠지고 약해지는 것은 근육량 감소, 노소에 그리고 건강 악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두 남성 박영호 씨와 최상민 씨를 비교해 봅시다. 영호 씨는 평소 악수가 힘차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을 꾸준히 하고 병뚜껑을 돌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민 씨는 요즘 들어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물병 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가방을 들면 금방 손이 아파지죠. 그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겼지만 사실은 근육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손의 힘은 단순한 근력 이상입니다.
몸 전체의 근육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죠. 악력이 약해질수록 몸의 다른 근육도 약해지고 그만큼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악력은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쥐어보거나 손 근력기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아령을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오늘 한번 손을 꽉 쥐어보세요. 예전보다 약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손의 힘을 되찾는 것이 결국 삶을 꽉 붙잡는 힘이 되니까요. 징후 3. 한 발로 서기 능력. 균형 감각은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설 수 있는지 여부가 수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구 결과 균형을 잃기 쉬운 사람은 넘어짐, 부상, 인지 저하의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균형이 좋은 사람들은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여성 윤정희 씨와 오미숙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 요가를 즐기고 매일 걷기를 합니다. 한쪽 발을 들어도 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미숙 씨는 한 발로 서 있으려 하면 곧바로 중심을 잃고 벽을 잡습니다. 그녀는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근육과 신경, 뇌의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다리 근육, 신경 반응, 뇌의 조화로 유지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자주 비틀거리거나 돌아설 때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균형은 연습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쪽 발로 몇 초씩 서보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연결해 걷기 또는 가벼운 태극권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나요? 만약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훈련하면 됩니다. 균형을 지키는 힘은 곧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징후 4. 수면 패턴. 당신의 수면 습관은 수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반대로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 심장 질환, 면역 약화의 위험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김한수 씨와 정도윤 씨를 비교해 볼까요? 한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7시간 정도 숙면합니다.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죠. 도윤 씨는 반대로 밤마다 뒤척이며 자주 깹니다. 잠들기도 어렵고 자도 피곤함이 남습니다. 결국 한수 씨는 머리가 맑고 에너지가 유지되지만 도윤 씨는 피로, 집중력 저하, 혈압 변화 등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잠의 질이 나쁜 이유는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운동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행히 수면의 질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매일 일정한 수면 루틴 지키기, 아침 햇살을 쬐기, 늦은 시간에 과식 피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드는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자는가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징후 5.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의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식욕이 좋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력과 체력이 유지되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식욕 저하나 불규칙한 식사는 몸 어딘가에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의 박명자 씨와 이수자 씨를 생각해 봅시다. 명자 씨는 신선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식사 시간을 즐깁니다. 하루가 활기차죠. 수자 씨는 요즘 식욕이 줄고 끼니를 자주 거릅니다. 가공식품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최근 1년 사이 체중도 줄었습니다. 식욕 저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인지 저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소홀히 하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로 써버리고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 낙상, 피로, 질병에 취약해지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살아가기 위한 연료이자 치료제입니다. 요즘 식욕이 줄었다면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식사를 다시 삶의 즐거움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가 내일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징후식도 스트레스 관리 능력. 70세 이후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몸도 훨씬 건강하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76세의 정재호 씨와 윤철민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재호 씨도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걱정, 경제적 부담. 하지만 그는 문제를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명상과 심호흡,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반면 철민 씨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결국 몸이 지쳐갑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속 염증을 높이고 치매나 심장 질환의 위험을 키웁니다. 만약 요즘 짜증이 많거나 감정적으로 쉽게 지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마음 챙김, 가벼운 운동, 깊은 호흡 혹은 웃음조차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늘려줍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건강한 장수를 이끄는 비밀입니다. 징후 7.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마지막 징후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들과의 연결이 깊을수록 오래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 저하의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78세의 이영자 씨와 한미선 씨를 떠올려 보세요. 영자 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즐깁니다.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죠. 미선 씨는 대부분 혼자 지냅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가족과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며 건강도 함께 나빠집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몸 전체의 면역 반응을 높이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인간적인 비결입니다. 마무리, 삶을 돌아보며 이제 이 5가지 징후를 모두 알게 되셨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힘차고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있는가?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요소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걷는 속도, 손의 힘, 균형, 수면, 식사, 스트레스, 인간관계, 이건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의사에게 경고받기 전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조금 더 걸으세요. 근육을 단련하세요. 잠의 질을 챙기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